관점 있는 경제 이야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이고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소장님하고요. 요즘 AI가 떴는데 AI가 챗봇이란 형태로 친구처럼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으로 또는 뭐 직장 상사로 아니면 선생님으로 이렇게 우리 옆에 바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챗봇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변화시킬지 한번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 모셔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책도 또 내시고 이렇게 어떻게 책을 2024 지난번에 내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AI 2024였고 원래 실은 AI 2025라는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하는 중간에 이 챗봇의 변화가 장난이 아니어서 이거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AI 전반에 대한 좀 트렌드 2025를 쓰다가 챗봇이라는 거를 또 하나 떼서 쓸 만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책을 냈고요. 내는 김에 또 챗봇 2023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챗봇 2025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있는 변화랑 좀 같이 좀 내년까지 쭉 베스트셀러.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많이 또 패키지로 사랑을 해주셔서 열심히 요즘 뭐 책도 많이 봐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I 2024는 엄청 반응 좋았죠. 네네. AI 2024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좀 꾸준히 베스트셀러 되고 있고요. 이제 좀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AI 2024는 전반적인 약간 카탈로그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 앱들을 소개를 드렸다면 이제 챗봇 2025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챗봇 혹은 이런 챗봇들을 써보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챗봇이라는 하나의 키워드에 좀 집중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방송 나오셨을 때 AI 2024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방송 보고 제 지인들이 그 책을 많이 샀더라고요. 정말요? 이런 게 있어 하고 이 문과생들이나 사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 책을 딱 봤을 때의 느낌은 AI는 뭔가 미래를 막 얘기하는 건데 챗봇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우리 무슨 보험사 챗봇하고 대화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걔들이 어떻게 버벅이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예전부터 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챗봇이라는 게요. 이제 왜 일부러 좀 키워드를 좀 이펙트 있게 쓰려고 챗봇 좀 쉽게 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생성형 챗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챗 GPT 같은 도구들이 최근에 이제 단순히 우리가 챗 GPT는 대화를 하면 그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려면 또 프롬프트를 쓰고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성형 챗봇 기능들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챗 GPT 안에도 GPTS, 근데 요즘 이제 걔네들이 S를 빼서 그냥 GPT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옛날 표현으로 GPTS라는 게 별도의 기능으로 생겼고 클로드에도 최근에 이러한 그 챗봇 기능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 챗봇 기능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챗봇하고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뭐 금융사 챗봇 쓰거나 이것저것 쓰면 되게 버벅였잖아요. 근데 왜 버벅였을까를 생각을 하면 기존의 챗봇 같은 경우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인풋을 우리가 예를 들면 질문을 A라고 딱 물었을 때 B라고 대답을 해라 라는 룰을 쫙쫙쫙 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안 하죠. 예를 들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하거나 막 생뚱맞게 갑자기 은행 챗봇한테 오늘 날씨가 어때? 막 이러면은 얘가 답변을 할 때도 있지만 못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 생성형 AI, 최근에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 챗 GPT는 반대로 얘는 어떤 질문을 하든 질문에 답변을 되게 그럴듯하게 하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얘는 헛소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헛소리를 안 하게 고쳐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조각으로 표현하면 기존의 챗봇은 우리가 보통 소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점토를 붙이면서 만드는 방식이라고 치면 최근에 이 GPT 기반의 그런 뭐 생성형 챗봇이라고 하는 건 덩어리를 갖고 와서 깎아내는 이른바 조각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 답변을 되게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챗봇을 만들려면 프로그래밍을 하고 코딩을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GPT한테 대화하듯이 하면은 챗봇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잘 만들 줄 알면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면 비즈니스에서 쓸 수도 있고요. 뭐 내 생활에서도 조금 더 재미있게 쓸 수도 있고요. 이런 녀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봇을 직접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네. 그걸 그래도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챗GPT로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지금 좀 구겨져가지고 끝내주는 경제를 자주 듣는 와이프 로봇. 네. 저 혹시 얼굴은 실제 아니요, 이 얼굴은 이제 AI가 그린 겁니다. AI가 그린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요. 그냥 챗GPT의 왼쪽에 메뉴에 보면 GPT 탐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눌러보면
GPT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앱스토어처럼 앱스토어 아시죠?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앱 검색하면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그런 스토어가 있고 우상단에 내 GPT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메뉴를 눌러요. 그럼 그 안에서 AI랑 대화하면서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얘한테 어떤 식으로 준 거냐면 얘 대화를 하는데 내가 챗봇을 만들고 싶은데 너는 지금부터 끝내주는 경제를 자주 듣는 내 와이프 챗봇이야 라고 한 다음에 너는 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잘하는데 특히나 어떤 얘기를 하든지 내가 끝내주는 경제에서 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들었든 안 들었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소장님의 이름도 넣으면서 내가 그 소장님을 되게 좋아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넣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얘한테 대화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챗GPT 음성으로 되잖아요. 그럼 이게 챗봇도 음성으로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 지금 여기 헤드폰 모양이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자기야, 내가 맥북 노트북을 꼭 사고 싶은데 맥북 프로가 한 300만 원 하거든? 내가 맥북 프로 사도 될까? 물어봤어요. 자기야, 맥북 프로 정말 멋지긴 하지. 그런데 300만 원이면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내가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들었는데 비싼 전자기기보다는 우리 예산에 맞는 걸 찾는 게 더 좋대. 우리 조금 더 저렴한 모델도 찾아보는 게 어때? hen 사랑해. 너 이원재 소장님만 너무 사랑하고 너 내 와이프인데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남편이 사고 싶다는데 왜 딴 거 사라고 그래? 너 제대로 다시 얘기해봐.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당연히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의 재정 상태도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자기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줘.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말이야. 맥북 프로가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산을 잘 짜보고 결정하자. 네,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거는 대화를 이렇게 쭉 한 거죠. 이렇게. 그래도 소장님 전문가시니까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 쉽습니다. 지금 어디 들어가서 만드세요? 네, 여기 보시면요. 챗GPT? 네, 챗GPT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우상단에 보면 GPT 탐색하기라고 있거든요. GPT 탐색하기를 눌러요. 여기 GPT 탐색하기를 누르면 그러면은 이렇게 공개 GPT라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개 GPT. 네, 이 공개 GPT가 이제 다양한 앱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실제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모바일에서 만들어지진 않고 챗GPT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위 우상단에 GPT 만들기라는 게 있거든요. 컴퓨터에서. 네네네. 그 만들기를 누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이렇게 룰을 다 세팅해 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얘랑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너 어떤 챗봇을 만들고 싶니? 그러면 제가 나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계산을 잘하는데 계산에 대한 내용을 초등학교 선생님 수준으로 설명해 주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거꾸로 요런 내용을 넣어주면 챗봇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렇게 대화를 몇 번 하면 우상단에 이제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이 있어가지고요. 미리 보기에서 실제로 요런 챗봇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고치고 싶다. 그럼 얘한테 또 대화로 요런 거 넣어줘 하면은 챗봇이 뚝딱 하고 완성이 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책에 그런 거 자세히 주신 거죠?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예 그리고 또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좀 코딩을 알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연결할 수 있어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랑도 연결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원래는 이제 그 챗 GPT를 만든 오픈 AI 회사가 아니고 별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자기네 어떠한 솔루션을 홍보하고 싶다. 그래서 이 GPTs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자기네에 있는 기능 일부를 챗GPT랑 연결한 챗봇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걸 만들면은 뭐 예를 들면 컨센서스 같은 데들도요. 컨센서스 챗봇이 있어요. 이 챗GPT 안에. 그래서 그 GPT 아까 들어간 메뉴에 컨센서스라고 검색을 하면 원래 컨센서스에 있는 정보들이랑 GPT가 대화하는 게 연결이 돼요. 컨센서스가 학술 논문들 모아놓은 네네네, 그렇죠. 그런 곳이죠. 네. 그럼 그 학술 논문에 대해서 내가 찾고 싶다. 그럼 원래 컨센서스에서 찾으면 더 잘 찾아지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 GPT 안에다가 컨센서스 챗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마지막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사이트로 오세요라는 링크도 주거든요. 그런 기능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뭐 스타트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의 내용을 홍보하고 싶어요.
근데 그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 GPTs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제 앱스토어처럼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기다가 자신의 기능이 합쳐져 있는 챗봇을 만들어서 놓고 네. 그 다음에 밑에다가 더 자세한 건 우리 사이트 들어오세요. 이런 홍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기능을 갖고 입력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챗봇이 아니고 네. 챗 GPT든지 뭐 클로드든지 뭐 구글의 제미나이든지 원래 생성 AI가 있는데 네. 거기에 약간 추가로 뭔가 추가 자료를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톤으로 예를 들면 뭐 끝내준 경제 많이 듣는 와이프 뭐 이런 톤으로 대답하도록 딱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은 챗봇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챗봇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예전의 챗봇은 완전히 별도 사이트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처럼 다 이거 입력해야 돼, 저거 입력해야 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애들의 장점이 뭐냐? 얘가 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녀석에다가 예를 들면 이 녀석만 갖고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챗GPT 안에 있는 GPTs라는 걸 만들 때 GPT 안에 있는 기능만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보통 캐릭터 챗봇을 많이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하는데 좀 뭐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금융 전문가처럼 흉내를 내서 얘기하거나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할 때는 아무래도 챗 GPT 정보만 갖고 하니까 헛소리, 우리가 말했던 할루시네이션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챗 GPT한테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물어봤을 때 틀린 정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틀린 정보가 나오는데 그거를 캐릭터처럼 얘기해 주는 거가 아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제가 아까 그 만든 앱에 진짜 끝내주는 경제와 관련된 정보를 넣어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 이 GPTs 메뉴 중에 아까 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그 옆에 보면은 조금 더 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날리지라고 그래서 저희가 PDF 파일이나 정보를 직접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에 약관 같은 게 있다. 네네네. 그럼 약관 같은 걸 PDF 파일로 여기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화를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사라고 생각해보죠. 보험사의 약관을 읽어주는 챗봇을 만드는데 그걸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만들려면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챗GPT 기능 안에다가 관련된 PDF를 올려줘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역할을 줘요. 얘한테 예를 들면은 너는 이 보험에 대한 약관을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서 써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이 파일 내용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라. 라고 하면은 내가 올려준 파일 안에서만 대화를 하거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헛소리를 안 한다. 그렇죠,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만약에 헛소리를 하면은 그걸 또 고쳐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조각처럼 깎아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만들긴 되게 쉽거든요. 근데 만든 걸 여러 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5분이면 만듭니다. 파일 올리고 이렇게 해. 그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할 때 조금 이상한 내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시 이 메뉴에다가 이런 대화는 하면 안 돼? 라고 자연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되면 나만의 맞춤형 어떤 챗봇이나 질문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충격이 하나 왔는데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과서를 그냥 다 네. 거기 학습시켜 놓으면 그쵸. 아이들이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됐던 거를 그냥 챗봇에다 계속 질문하면은 그것만으로 공부를 끝낼 수 있잖아요. 학원 안 가도 되고 학원에 질문하러 갈 걸 그쵸. 학원에서 주는 그 학습 자료를 다 학습을 시켜놓고 그쵸. 수학 문제 질문하면 그냥 다 대답해. 이러면 완전히 교육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정말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실제로 챗봇을 만드는 이유는 이걸 좀 자동화해서 하려는 건데 굳이 챗봇을 안 만들도 클로드 같은 언어 모델 있잖아요. 거기에는 영어 페이지 기준으로 200페이지 정도의 텍스트 파일을 한 방에 올려서 그 파일에 있는 내용 갖고 말씀하신 대로 야, 이 내용 좀 찾아줘. 이 내용에 있는 어떤 거를 이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미국의 교육 분야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학교에서 쓴다는 거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꼈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 윌튼 패밀리젠의 임팩트 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CNBC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1년 새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예전보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량도 상당히 늘어났고 챗GPT에 익숙하다고 밝힌 교사가 지난해 55%에서 올해 75%로 늘어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럼 챗GPT 얼마나 써요? 라고 할 때 작년에 37%였거든요. 근데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이게 7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챗GPT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학생 중에 70%가요. 이게 확실히 세대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건데 AI 챗봇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러니까 나 이거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느낀 비율이 70%. 그리고 부모들도 68%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럼 교육을 할 때 챗GPT가 이렇게 똑똑해지고 선생님도 같이 쓰고 부모도 같이 쓴다. 그럼 기존의 학습이나 선생님이 없어질까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없어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강의는 필요가 없어질 거. 선생님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강의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보고 모르는 거 계속 질문하다 보면 그 답이 학습이 되면은 선생님 필요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거는 이제 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왜 기대한 것보다 긍정적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이게 이제 교육이 진짜 교육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혁명 전후로 이 교육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원래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속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암기를 시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게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교육은 단순히 암기하고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대화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얻게 되는 자기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이런 AI를 잘 활용하면 집안에서 혹은 학교에서도 더 다양한 방식의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이제 AI를 갖고 하는 학습 중에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식이고 저도 지금 실제 대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 시험을 보거나 할 때요. 얘네한테 정답을 이제 알아와라. 보고 예를 들면 과제를 했을 때 과제에 대한 거 조사해와라.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챗GPT로 애들이 다 해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 너 이 주제에 대해서 챗GPT한테 캐릭터를 3명을 주고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한 명하고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한테 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1번, 자 2번은 반대하는 사람, 3번은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 지금부터 이 3명하고 내가 토론을 할 거야. 라는 걸 프롬프팅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너 이 주제에 대해서 찾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챗GPT와 토론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토론을 했을 때 너가 느낀 점을 정리해와. 제가 2번부터 이렇게 과제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냥 챗GPT로 그냥 물어봐가지고 대충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걸 갖고 오던 친구들이 오히려 챗GPT한테 이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정보에 대해서 토론을 시키니까 자기가 훨씬 더 교육에 대해서 풍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갖고 대화하는 챗봇 네이티브 세대들하고 우리가 어떤 식의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인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챗봇에 대한 이해나 AI에 대한 이해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평가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평가도 지금까지는 뭔가 보고서를 써오라고 그 처음에는 막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학교에서 보고서 써오라고 그러면 챗GPT로 다 써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네. 그거 찾아내는 잡아내는 소프트웨어도 막 나오고 그쵸, 그랬었는데 그걸 아예 역발상으로 바꾸셨군요. 김덕진 소장님 왜냐하면은 강의에서는. 실제로 이제 고대 그리스 때 이제 교육을 보면 결국에 이 A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과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 최소 5명, 6명 이상의 복합적인 과목에 대한 예를 들면 철학, 뭐 아니면 수사학 이런 교수님들한테 쫙 배우고 자기가 인지한 거를 말로 그러니까 구술로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키워내야 되니까 얘네들이 표준화된 어느 정도의 학습이 돼 있는지를 성과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외우게 시키고 종이를 쓰고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평균적인 어떠한 그 학습을 한 친구들로 나오지만 이게 진짜 학습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전 방식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안 됐는데 이제 AI가 있으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AI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고대 그리스 같은 수업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제 요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강의실에서 만나서 하는 일은 서로 간에
각자의 챗봇하고 대화하면서 얻었던 지식과 토론했던 내용들을 각자 나누는 그렇죠. 사람들 사이의 교류의 자리 뭐 네. 이런 게 되게 교사도 그거를 뭘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교류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정확하죠. 되겠네요. 퍼실레이터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육에서 플립러닝이라고 그래서 거꾸로 학습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애들이 먼저 공부해오고 공부한 내용 토론하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얘들이 지금까지는 인터넷 검색으로만 하니까 검색이라는 건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똑같은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검색이라는 행위는 이미 사람들이 적어놓은 어떤 결과들을 AI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에서 위에 나오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답에 가깝지 얘가 뭔가 창의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때그때 답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정답을 외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갖고 토론을 하거나 내용을 할 때는 훨씬 더 풍부한 이 AI의 생각들. 그러니까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지식의 파편들을 얘가 문장으로 통계학적인 방식으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괜찮은 그럴듯한 답변 중에 하나이고 그 답변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네. 암기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네. 그 토론을 해서 자기의 느낌을 잘 표현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맨날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건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인문학이라는 게 전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검색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도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우거나 이런 사람이 잘했다고 치면 맞아요. 지금은 검색 키워드 잘 쓰는 사람이 유행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빨리 찾는다라고 할 때 야,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검색하면은 이게 잘 나올까라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은 금방 보고서를 만들었죠. 네네. 그럼 역으로 지금은 생성형 AI랑 어떻게 대화를 해야 얘가 잘하는 걸까라는 걸 알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양한 챗봇이 있어서 그 챗봇한테 질문, 요럴 땐 요 챗봇한테 질문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잘 아는 사람.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앱스토어가 생기고 앱이 진짜 지금도 뭐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요 앱은 요런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요 때는 요 앱을 잘 쓰면 되겠다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그 앱의 사용이나 구동은 앱 만든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내가 직접 챗봇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수천 개의 챗봇 중에 괜찮은 거 골라서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또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정의도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네. 아까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약관을 학습시키는 사례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도 지금까지 막 그 안에서 직장 상사와 후배 사이에서 암묵지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암묵지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쵸.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학습돼 있으면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게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능력을 이제 갖춰야지. 예를 회사에서 도움이 들면은 될까요? 이제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프롬프트를 쓰는 기술, AI에게 일을 시키는 기술은요, 되게 재미있게도 사람들에게 이제 비대면으로 일 잘 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때 원격으로 다 일을 했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맨날 옛날 하듯이 야 그거 가져와봐 그거. 근데 원격인데 그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니, 지난번에 그거 네. 있잖아. 지난번에 네, 그거 해서 그- 잘 됐잖아. 이런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야 이 내용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네가 세 줄로 정리해서 가져와봐 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원격으로도 일을 잘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런 AI에게 잘 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도구들이 얼마나 응용되고 있는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챗 GPT라고 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챗봇들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챗봇의 기능들이 되게 좋아지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그 GPT라고 하는 이 도구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다양한 원래 자기네들이 만들던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거랑 GPT를 연결해서 별도의 비즈니스용 챗봇을 만드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그래요?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인가요? 예시로 좀 네. 보여드리면 네. 제가 드린 자료 중에 PPT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웍스 AI라는 도구를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챗 GPT 같은 녀석은 오픈 AI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엔진을 가져와서 API로 가져와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기능을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캐릭터 기반의 서비스들도 있고 아까처럼 뭐 제가 어떤 AI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오바마랑도 대화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론 머스크랑도 대화할 수 있고 그렇게 재미 요소로 있는 게 있고 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하는 요소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까 어떤 비서랑 일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 분석 AI를 쓴다거나 네네. 저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일을 만약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 업로드를 하면 그 내용에 기반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번역을 시키거나 내용 페이지에 있는 것들 네, 그 다음 페이지 PPT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적의 암묵지에 대한 대화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PDF 파일로 예를 들면 프랑스에 대한 경제, 역사 이런 문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AI가 그 문서를 파악해서 네네.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챗봇이 저렇게 네, 그렇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면 얘한테 야, 너 이 내용을 갖고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프랑스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한 5줄로 요약을 해봐. 그럼 이제 자기 생각하고 정보를 넣는다든지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 그걸 갖고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있는 것들은 번역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기계 번역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구글 같은 데 번역을 하면 좀 어색한 문장이나 네네. 문맥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AI 기반의 번역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의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니까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인간 번역가가 하는 것처럼 네,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요즘엔 어느 수준까지 나오고 있냐면 제가 이 기능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우리가 한글 같은 거 보면 한글에 문서를 우리가 공공에 써야 되면 꼭 채워야 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실제로 저기서 이제 AI 도구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제 저런 문서 많이 보시죠. 뭐 참가자 정보, 세부 내용, 공모전 저런 거 넣어야 되잖아요. 맨 앞에 요약 들어가고 배경 들어가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저거를 예를 들면 AI한테 저 한글 파일을 주고 그 다음에 저 내용에 뭘 채워줄까요? 라고 이렇게 제목만 넣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제가 뭐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처럼 저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저렇게 내용을 치잖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실제로 저기 아까 목차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다가 뭐 창업 아이템 개요를 체크하고 만들어줘 이렇게 시키면 네, 다음 페이지에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템 KO. 네. 롯데리아 주문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어떻게 네. 하겠다. 뭐 네. 이렇게 요약을 그렇죠. 해서 써주네요. 네, 그럼 이제 저런 식으로 하면 AI가 초안을 잘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랑 일하는 방식을 제가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 생성형 AI는 이 일할 때 있어서는요 인간이 제일 어려워하는 걸 제일 잘하고 인간이 잘하는 걸 못해요. 네, 무슨 말이냐? 아마도 글 써보신 분들, 뭐 소장님도 글 많이 쓰시지만 제일 공감하시지만 저는 실제로 이 AI랑 일하고 나서 글 쓰는 시간이 아까 글 되게 많이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글 쓰는 시간이 정말로 100분의 1로 줄었어요. 왜냐? 고민하는 시간, 첫 글자 쓸 때까지 시간을 확 줄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그쵸. 원래 사람은 계속 이거 못 쓰지 고민하고 막 안 돼. 막상 앉아서 써면 써지잖아요. 근데 얘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책 쓰려고 그러는데 야, 네가 좀 개요를 짠다면 어떻게 짜겠냐? 그럼 얘가 뭔가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쓴 게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뭐 정답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확정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든 초안을 보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건 맞는데 이건 틀렸는데 이걸 금방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성형 AI가 만드는 결과를 그럴듯한 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럴듯한 답을 근데 빨리 뽑죠. 그럼 빨리 뽑았는데 얘가 이제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근데 보고서를 봤는데 맞는 거랑 틀린 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는 결국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딱 보죠.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AI가 별로네 하고 안 쓰는 분들이 있고 AI를 인턴 사원 보듯이 딱 생각을 하면 얘가 그래 빨리 열심히 해왔는데 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야 이거 틀린 거 좀 이렇게 고쳐와라고 잘 시키시면 얘가 또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AI랑 일하는 방식이 역으로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이게 더 발전되면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리서치를 하고 그 리서치한 걸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검토하면서 계속 디벨롭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생성형 AI가 좋아지면 일단은 아이데이션 할 때 그냥 AI한테 쓰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아이디어 회의하자. 그럼 얘가 막 쓰겠죠. 그리고 보고서도 막 이렇게 하면 제가 그럴듯한 페이지 한 50페이지짜리를 쓰거든요. 그럼 그리고 나서가 이제 인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검토하면서 확인하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럼 얼핏 드는 생각이 이런 건데요. 저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1인 창업도 하시고 그쵸. 혼자서 많이 일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혼자 일해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 GPT스에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드린 PPT에 26페이지에 보면 아마도 소상공인 분들이 되게 고민하실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요식업을 한다. 26페이지. 네, 26페이지. 밀키트 얘기 있는 밀키트 거죠. 얘기. 네. 네네네. 만약에 이제 업무 자동화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써가지고 뭔가 대화를 해요. 나오네요. 네. 저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실제 예전에 손님이 댓글 쓴 거예요. 그래서 족발 맛있던데요? 다음에는 초보칩으로 그랬죠. 근데 밑에 보면 사장님이 너무 바쁘셨나 봐요. 네. 댓글을 손님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언제 쓰셨어요? 2년 있다 쓰신 거예요. 2년 있다. 그죠? 실제 이게 예전에 캡처가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2015년에 왔는데 손님 죄송. 이게 너무 바쁘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챗GPT에 있는 그 GPT 챗봇 기능을 활용하면 이런 댓글을 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챗GPT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챗GPT에 들어가서 왼쪽에 GPT 탐색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가면 앱스토어처럼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 리뷰 왕 이렇게 치시면 배달의 민족 리뷰 배민 사장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딱 실행을 하면은 챗GPT랑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네네. 그럼 거기에다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배민에 달린 댓글을 저렇게 써주는 거예요. 네, 붙이는 거죠. 그냥 사람이 리뷰 내용 너무 맛있습니다. 라고 저렇게만 있는데 밑에 보면은 댓글 저렇게 자동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야. 그쵸? 그럼 이거는- 너무 좋죠. 네, 이거는 네. 그 혼자서 식당을 하셔도 그쵸? 댓글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런 뭔가 어시스턴트를 둔 것 같은 직원을 그쵸. 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기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바쁘시고 특히나 PR 하시는 분들 바쁘잖아요. 뉴스 보도 작성기라는 것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 있잖아요. 보도 자료. 네. 보도 자료를 우리가 초안을 만들 때 이제 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바빠요. 바쁘면 되게 빠르게 만약에 초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GPT 메뉴에 들어가셔서 뉴스 보도 작성기를 치시거나 아니면 저희 책에 실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만들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실은 제가 뭘 넣냐면요. 이게 그 오늘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할 때 유튜브에 보니까 요약을 해놓으신 문장들이 네네네네. 있더라고요. 네. 그 문장을 저렇게 넣은 거예요. 뉴스보도 작성기에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어 달라고 시키는 겁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영상을 놨는데 네, 한번 눌러주세요. 실제로 저렇게 김덕진 소장 출연 이렇게 넣은 다음에 네, 애니메이션을 이제 넣는데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해서 넣잖아요. 네. 그럼 제가 지금 한 줄 요약, 제목, 아. 내용 지금 뭔가 막 챗봇 네이티브 시대 예고했다. 원년으로 전망했다. 이거 기사에서 많이 본 표현인데요. 네. 뭐 있다고 언급했다. 네, 지금 저게 뭐냐면 지금 말씀 주셨던 그 위에 네네. 이 뉴스 보도용 작성기에 저 위에 저 원래 그 오늘 유튜브 썸네일에 있던 걸 제가 네네. 넣어가지고 방금 지금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럼 저 정도의 문장을 주면 저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 주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급하게 뭔가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요소들이 있죠. 저게 뭐 언론사에서도 쓸 수 있지만 그냥 혼자 식당 하시는 분도 우리 신메뉴를 개발했다라고 알리고 싶을 때 그쵸. 그냥 기사처럼 써서 보낼 네. 수도 있겠네요. 보도 네. 자료로 보낼 수도 그쵸.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드렸던 그거 한번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뭘 보여드릴 거냐면 지금은 그냥 제가 보도 자료를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녀석을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한테 페르소나도 줄 수 있어요. 아까 보면 캐릭터를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네. 이거를 소위 진보적 관점에서 글을 쓸 거냐, 저기 있네. 네, 중도적 관점에서 쓸 거냐,
보수적 관점에서 쓸 거냐 이런 것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좌진보 기자, 김중도 기자, 우보수 기자 3명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건 어떻게 한 거냐면 좌진보 기자라는 사람의 프롬프트를 보통 인터넷에서 진보라고 쳤을 때 나오는 사전적 정의 있잖아요. 네네. 그 정의를 넣어줘요. 너는 지금부터 모든 말투를 이런 느낌으로 써야 돼. 네.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사 링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거긴 하지만 예전에 2024년 3월에 버스 파업. 네, 버스 총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 연합뉴스에 있는 그냥 종합,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평범하게 써져 있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얘한테 줘요.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야, 네가 진보 기자가 한번 써봐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저게 진보 기자가 쓴 거랑 보수 기자가 쓴 거거든요. 보시면 제 네모를 제가 써놨는데 진보 기자가 보면 이번 파업 사태 이면에는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이로 인한 인력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죠? 노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12.7%는 일견 과도해 볼 수 있지만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런 식으로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보수 기자를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네네. 페르소나만 다르게 준 건데 노조는 저렇게 해서 무려 12.7%에 달하는 임금 인상안을 일단 요구했다. 무료를 붙였구나. 그죠? 그 다음에 5년간에 훨씬 이 인상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이렇게. 경쟁력 훼손. 그쵸. 항상 저렇게 하면서 매우 우려스럽다. 저렇게 나와요. 아. 그다음 마지막에 재밌는 게 중도 기자를 이제 네. 썼거든요. 네. 선을 진짜 잘 탑니다. 아, 그래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보면은 끝내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됐고 출근 시간에 있어서 연출되기도 했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장시간에 걸친 마라톤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죠? 그리고 절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이번 파업 사태를 통해 우리는 노사 간 소통과 타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그러면서 운수업체의 고민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사가 긴밀한 협소고 필수 불가결해 보인다. 상생과 동방의 이익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좌파는 관리, 우파는 경쟁력, 중도는 소통과 통합. 그렇죠. 이렇게 딱 키워드가 있네. 네, 근데 저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붙여서 쓴 건데 저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저런 내용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가 신메뉴를 개발할 때도 네. 얘가 정말 극단적으로 좌파와 우파와 아, 중도적으로 그러네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챗봇으로서 줄 수 있는 큰 두 가지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문체와 말투를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캐릭터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챗 GPT에 있는 그 뭔가 글로벌한 브로드한 정보가 아니라 딱 그 내용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맞는 PDF 파일만 올린다거나 아까처럼 기사 내용만 준다거나 정확한 어떤 배경 지식만 준다거나 그걸 갖고 답변할 수 있는 기능 요 두 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음성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아직은 자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챗GPT 4 말고 4.5라고 그래서 4omni라는 게 지금 탑재가 됐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음성에는 탑재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음성에 탑재되는 게 아마도 하여튼 올해 안에는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뭐 7월에 된다 이러다가 이제 그 오픈 AI가 조금 미뤘거든요. 근데 이게 탑재되면 데모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데모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얘한테 아까처럼 자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야 좀 격정적으로 얘기해. 그러면 자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얘기해. 그러면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목소리 말투의 톤이나 아니면 심지어 얘가 대화를 하듯이 지금은 얘가 어떤 식이냐면 워키토키처럼 무전기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가 대화 다 할 때까지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GPT-4.5에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데모로 보여준 건 얘가 말하고 있다고도 아니 그럼 얘가 말을 멈춰요. 그럼 이게 되게 큰 의미를 갖겠죠. 그럼 그 내용들도 아까 프롬프트를 쓰면 넌 되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해줘야 돼. 이런 것까지 설정이 되니까 그럼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음성 스피커, 답답한 음성 스피커가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에 아주 똑똑하고 내가 설정된 이 내가 원하는 목소리 톤을 갖고 있는 녀석과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누구나 그냥 되게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그냥 한글로 이렇게 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네. 그런 캐릭터를 가진 나만의 선생님을 곧 만들 수도 있고 그쵸. 나만의 신입사원을 만들어서 사장님이 돼서 막 일을 부려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캐릭터까지 그렇죠. 그리고 나만의 기자를 만들어서 나만을 위한 기사를 계속 생산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일반화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세대의 변화가 시대의 변화를 낳기 때문에 지금 이런 챗봇과 익숙해지는 시대가 올라오면 마치 모바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술의 관점이라는 거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지금 좋은 기회인 건 지금 챗봇은 거의 무료로 쓸 수 있거나 2, 3만 원이면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빨리 익숙해져서 나중에 이게 진짜 비즈니스가 됐을 때는 수익화에 대한 관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거대한 같습니다. 시장이 열릴 거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네.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동시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학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무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언론사 다 뒤집어질 것 같네요. 거기서 이제 하는 역할들이 좀 바뀌겠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편집장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잘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제가 AI로 캐릭터 기반의 기자를 한 30명, 40명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야, 이런 뉴스가 터졌다. 야, 32번 AI 자 글 써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고치면서 다듬는 이런 형태들이 되지 않을까. 언론사 편집장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어쩌면 회사의 사장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교장 선생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네요. 그런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가 오겠네요. 네, 소통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신없이 그냥 청산 뉴스를 말씀하셔서 시간이 금방 다 갔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오늘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 모시고 챗봇이 가져올 우리 일상의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김덕진 소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